뭐라고요? 유언장을 바꿨다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나만 바라봤니? 재산만 바라봤지. 나라는 사람은 본 적이 있나?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라고?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게 갑자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박순자 73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40년간 성실히 일해서 작지만 알차게 재산을 모았어요.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죠.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준호. 셋 다 예쁘게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주고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자부했죠.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 가족은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음식 해 먹고 생일이면 케이크 사와서 축하하고 그런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됐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아이들이 부쩍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였어요. 갑자기 제 일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엄마, 이 영수증은 뭐예요? 엄마, 요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째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집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막내 준호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상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6개월 후에 왔어요. 우연히 들은 아이들의 대화였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전화하는 걸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오빠, 엄마가 자꾸 친구들과 여행 다닌다고 하시는데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걱정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여행업체 사기도 많이 당한다던데. 그리고 엄마가 성당 헌금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0만 원이나 하셨다던데. 뭐 100만 원씩이나? 그거 안 되겠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여행 가는 것도 성당에 헌금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오빠, 엄마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직 안 써놓으셨을걸? 건강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미리 써놓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그것도 그렇네. 한번 자연스럽게 말씀드려볼까?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라고? 저는 아직 건강한데? 일주일 후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혼자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무슨 도움? 통장 관리라든지 임대료 받는 것도 대신 해드리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고. 영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안전하죠. 준호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유언장도 써놓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 유언장은 왜 미리 써야 하는데?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 아이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내 재산이 탐나서 안달이 났구나.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엄마 재산이라도 물려받아야 숨통이 트이죠.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남들은 다 부모 재산으로 집 사고 사업하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라도 도움받는 게 당연하죠. 준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매매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다는 얘기야? 해주신 것과 별개로 이제는 좀 더 해주셔야죠.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자금도 다 해주고 애들 낳으면 용돈도 주고. 그래도 부족해?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지금 말하는 건 그거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던 것도,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도 모든 게 제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씁쓸한 건 지난 5년을 되돌아보니 저를 정말 걱정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엄마가 편찮으시면 나중에 문제될까 봐였고, 집에 자주 온 것도 엄마 상태를 체크하려고였고, 생활을 간섭한 것도 엄마 재산이 새어나갈까 봐였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못마땅해 했던 이유가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지난달 일이었어요. 제가 오랜 친구 소개로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했어요. 물론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했죠. 그런데 민수가 펄펄 뛰더라고요.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친구 소개인데 뭐가 사기야? 요즘 지인을 이용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투자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가 정말 좋은 기회였더라고요. 투자했던 다른 분들이 2배 이상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제 안전을 걱정해서 말린 게 아니라 제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했던 거라는 걸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요구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민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영희는 애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보태달라고 했어요. 엄마,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는 아예 집을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 전세가 너무 비싸요. 차라리 집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명의로 사시고 저희가 관리하면 되죠. 모든 요구가 엄마를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가장 어이없었던 건 영희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사실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절약하고 좋을 거예요. 상속세는 누가 내는데? 당연히 저희가 내죠. 그래서 미리 절약하자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낼 세금을 걱정한다면서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 추석 때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모두 모였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영희가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다른 집은 벌써 다 정리 끝났는데. 준호가 한술 더 떴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혼자 다 쓰시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 나이도 많으신데 뭘 그리 아끼세요? 그때 영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나눠주시면 우리도 좋고 엄마도 마음 편하실 텐데. 민수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롭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손자들도 보시고 그러시면 더 행복하실 텐데. 준우가 마무리했어요.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엄마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재산을 물려줄 존재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받을 유산일 뿐이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아이들을 위해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 남편과 제가 우리 노년을 위해 모은 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아이들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가요? 재산의 80%를 사회에 기부하고 20%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유언장을 새로 쓴 후 일주일 뒤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유언장을 새로 썼어. 아이들의 눈이 번쩍였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재산의 80%는 장애인 복지관과 고아원에 기부하고 20%만 너희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80%를 기부해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영희가 펄펄 뛰었어요. 5천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집값도 그것보다 비싼데. 준호도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럼 그동안 저희가 엄마 모신 게 뭐예요? 우리 기대는 뭐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기대? 너희가 언제 나를 모셨어? 내 재산만 노린 게 모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그동안 너희들 하는 걸 다 봤어. 내 재산에만 관심 있지. 나한테는 관심 없더라. 민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 내가 여행 가는 걸 왜 말렸는데? 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걸 왜 싫어했고? 아이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솔직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엄마, 솔직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민수가 먼저 털어놨어요. 사업은 안 되고 대출은 많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들고 정말 막막해요. 영희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도움받아서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사는데 저만 맨날 쪼들려서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준호도 고백했어요. 엄마, 저도 결혼하고 싶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누가 저와 결혼하겠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 사주셨는데 그때서야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 말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3살까지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 대화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삐졌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준호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엄마가 80% 기부하신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영희도 조금씩 변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앞으로는 엄마 뜻대로 하세요. 민수는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그래도 20%라도 물려주신다니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과했죠. 유언장을 바꾼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 재산에만 관심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 안부를 걱정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엄마,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특히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재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제 일상을 물어봐요. 영희도 가끔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동네 산책도 같이 해요. 민수는 아직도 조금은 서먹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재산 관리를 간섭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미 기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월 500만 원씩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하고 분기마다 1000만 원씩 고아원에 지원해요.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 있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와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진짜 천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도 변했다는 거예요. 준호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일해요. 엄마,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영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요. 엄마 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리해서 사업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아이들의 효도는 진짜 효도 같아요. 재산을 노리고 하는 가짜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진짜 효도요. 준호는 매주 전화해서 제 일상을 물어봐요.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친구들과는 잘 만나고 계세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영희는 가끔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엄마, 오늘은 영화 볼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저희 소원이에요.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이에요. 기부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진짜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건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있을 때 써야 하고 나눌 때 나눠야 해.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할머니, 저희한테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새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 친자식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남의 아이들이 더 고마워하니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더 확실해졌어요. 민수는 사업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엄마, 그동안 돈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영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저를 자주 찾아와요. 엄마, 제가 일하면서 번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처음에는 못 받겠다고 했는데 영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 10만 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준호는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엄마, 집은 전세로 구하고 천천히 살림 꾸려볼게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지 않고. 예전 같으면 집 사달라고 조르고 결혼자금 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요즘 우리 가족은 정말 가족다워졌어요. 명절에 모이면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아요. 재산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서로 안부 묻고 일상 얘기만 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복지관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봉사활동 재미있으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가요. 손자들도 저를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용돈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할머니로서 대해줘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정말 소중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저 나이에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자식들이 얼마나 섭섭할까? 나이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자식들만 위해 사는 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기부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정말 멋진 인생이세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어머니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기부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돈의 진짜 가치는 쓸 때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을 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니까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휠체어를 새로 사줬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고아원에 도서관을 만들어줬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보람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복지관이나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정말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진짜 유산은 올바른 가치관이고 자립심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아이들이 제 재산만 바랄 때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한테 의존해도 돼. 엄마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너희도 스스로 살아가야 해. 부모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73살에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아서 정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요. 고아원에는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장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머니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민수가 편지를 써줬어요. 엄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재산을 물려줄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80% 기부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저희가 엄마 재산에만 의존했다면 평생 독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서야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부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세요. 저희는 항상 엄마를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아들 민수 드림.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아들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분들과 얘기해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할머니는 아들이 사업자금 달라고 해서 집까지 팔아줬는데 사업 망하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딸한테 손자 교육비 계속 대주다가 통장이 텅 비었다고 하셨고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가 매번 큰 돈 달라고 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용돈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망친 것 같다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요. 아이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정말 건강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오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복지관과 고아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에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계속 좋게 유지하면서 손자들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해요.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아이들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의존하지도 의존당하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부모의 의무는 아니에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